자, 이제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가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됐습니다. 자,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는 맞아요. 우리가 체계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집단,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화 이렇게 5가지를 체계로 공부한다 그랬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행동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었죠. 자, 가족은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지면 가족도 의미나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산업화 전에는 대가족 체제를 굉장히 중시했었죠. 농경 사회였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제 핵가족화되고 이제 한술 더 떠서 1인 가구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두 번째. 현대가족은 점차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 정서적 기능이 시험에 억수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정서적 기능이. 이런 거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사회에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정서적인 부분이 인간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도 다 바빠요. 엄마도 직장 가고 아빠도 직장 가고,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 와요. 또 회식도 다 하고서 오면은 둘 다 지쳐갖고 그냥 바로 잡니다. 어떤 정서적 기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자,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서적 기능은 중요하지만,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근데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래야지 맞고요. 가족의 현재 모습은 세대 간 정선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세대 간에 전승돼서 통합되고 조정의 결과물. 사실 이제 유전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봐도 이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것들이 쌓여져서 현재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자, 기능적인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 문제 해결력이 높은 가족이다. 이런 가족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고. 가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가?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자, 3번. 자, 현대 사회 가족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걸 뭐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권력구조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권력구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 가족에서는 남편이 권력을 다 갖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의사결정을 나누는 그런 모양이 됐다가, 요새는 아내 주도형이 되잖아요. 뻥이야. 예, 뻥입니다. 뻥. 그래서 자, 불평등이 사라지고 있고 생활 주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가족 생활 주기는 우리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가족의 생활 주기가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생활주의가 바뀌어지고 있고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기존에 해왔던 기능들이 사회로 이양되고 있죠. 특히 이제 양육이나 그 다음에 가족의 보호의 기능들, 어린이집으로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 모시는 기능들도 뭐 양로원으로 다 가고 있죠. 요양원으로. 자,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 아쉽다. 자, 4번. 요거 하나만 봐요. 자, 가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개선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정서적 기능이 중요한데, 그렇죠? 정서적 기능을 가족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정서적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알았죠? 정서적 기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5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지금 시험 문제 맨 앞에 거 봤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체계로서 가족의 특징을 묻습니다.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가족 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순환적 원인론, 순환적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아빠가 술 먹으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딸은 가출을 하고, 누나가 가출한 거 보고 아들도 가출을 하고, 그거 봤더니 아빠는 술을 덮어먹고, 그죠? 그게 순환적 인과관계라 그랬었어요. 가족은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자, 한 가족 성원의 개입 노력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준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어지면, 이것도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죠. 한 성원의 변화가 다른 성원 전체에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술을 끊으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고, 그랬더니 가출했던 딸이 집에 돌아오고, 그랬더니 그 누나 돌아온 거 보고 또 동생도 돌아오고, 그랬더니 아빠는 술을 더 안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족 성원의 행동은 순환적 인과성. 자, 1번, 2번이 사실은 이제 3번을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죠. 가족의 문제는 단선적 관점으로 파악한다. 우리 단선적 관점, 이걸 다른 말로 직선적 원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온 거라 그랬었어요.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가족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순환적 인과론적 시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엄마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엄마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야?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그 잔소리에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거야. 남편 술 먹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딸이 가출한 거는 아빠가 술 먹고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 때문에 딸이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도 잠깐 보면, 가족에 관한 체계론적 관점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은 하위 체계이면서 상위 체계다. 자, 우리 뭐 당연한 얘기죠. 가족은 하위 체계면서 상위 체계입니다. 가족 안에, 가족 바깥에 지역사회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그 지역사회 체계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하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내에 또 다른 4개 하위 체계가 있다 그랬었어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 하위 체계,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가족은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위 체계가 되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혼론 현상이라 했죠. 혼론. 체계론에서는 이걸 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규칙은 가족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예, 가족 규칙은 가족 항상성에 영향을 주고, 가족 내 하위 체계 경계 유형은 투과성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투과성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비투과성이냐 또는 투과성이냐 또는 반투과성이냐, 가장 긍정적인 건, 기능적인 건 반투과성 경계라 그랬죠. 가족 문제 원인을 구성원간 상호작용에서 찾는 것을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하는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해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도록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이게 중요한데, 이건 체계론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하면서 자신들만의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이고, 이런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가족 치료 모델이 우리 2가지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게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하고 이야기 가족 치료가 있었어요. 5번은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와 이야기 가족 치료의 배경이 되는 사회 구성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환적 인과관계는 원인을 찾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얘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지? 악순환적 연쇄고리를 찾는다 그랬죠. 악순환적 연쇄고리. 도대체 뭐가 고리를 잡아갖고 자꾸 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가? 자, 동기결성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했는지를 밝힌다. 이거 틀렸죠. 동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결과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결과성 또는 동귀결성이라 그랬죠. 같을 동자를 써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이러이러한 각기 다른 원인들이 작용했는지 보는 거예요. 가족은 사회 환경의 하위 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 체계가 없는 체계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가족은 상위 체계이면서 하위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걸 이제 가족 항상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체이며 사이복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은 2차 사이버네틱스죠, 이거는요.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이게 사이버네틱스가 우리가 배의 이 조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 배의 조타수를 누가 혼자 잡고 가는 거라 그랬었어요. 1차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인 복지사, 가족치료사 혼자 가는 거예요. 가족은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인 내가 사회복지사가 가족치료사가 꼭 잡고 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여기 얘기처럼 창조 독립된 실체로서 함께 잡고 가는 거야. 그 키를 배로 조종하는 키를. 그래서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자,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이다. 우선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때 사회복사 개입 시 고려한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자, 보면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인데 동기화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때 고려한 내용.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순환적 인과성 얘기인데 순환적 인과성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바라보기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즉 그 사람한테 개입하지 않고 다른 가족 성원에 대해서 개입을 해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그럼 엄마 잔소리를 끊어놓으면 그것이 아빠의 알코올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꼭 아빠의 알코올 중독에만 개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걸 순환적 인과성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당사자한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가족이 변화가 되면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한테도 기능적인 변화, 즉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을 끊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겠죠. 자, 그런 얘기고. 자, 우리 9번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 전문가 맞죠?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그 치료 계획에 맞춰서 전문가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자, 니네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1차 사이버네틱스죠. 자, 활료고리. 자, 우리가 피드백 고리라 그랬죠. 가족 규범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 설명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활료고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술 먹으니까 이 활료고리도 우리 순환적 인과성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아빠가 술 먹으니까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딸이 나가고 딸이 나가니까 아들도 나가는 거야. 역기능적인 가족들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 역순환적 잘못된 연쇄고리에 의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야. 그걸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 끊기 위해서는 가족 성원 중에 누구 하나한테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족 의사소통 내용 기능이 관계 기능. 요게 처음 출제가 됐는데 처음은 아니죠. 예. 내용 기능하고 관계 기능이 있어요. 요 내용 기능, 관계 기능 얘기 잠깐만 좀 해봐야 돼요. 자, 보면 내용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고, 자, 관계 기능, 그걸 지시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대상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한테 암묵적 명령을 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가족은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이 일치하거나 또는 모호한 암묵적 명령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잘 이해한다. 또한 가족 성원이 성원 간 관계를 수직적으로 이해할수록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의 일치는 적어지고 암묵적인 명령이 많아져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족이 내용 기능, 관계 기능이라는 게 나 오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퇴근을 해가지고. 그렇죠. 얼굴 잔뜩 찡그리고서 들어왔어요. 나 힘들어. 그 얘기는 뭐지? 야,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 좀 다 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일종의 뭐죠? 예, 내용 기능하고 관계 기능이 불일치되는 거야. 그냥 그럴 때는 나 힘드니까 네가 대신 좀 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 내용 기능, 관계 기능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가족 규칙, 암묵적인 규칙은 역기능적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규칙은 가족 내에서 준행이 강요되는 가족 내 규정인데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제입니다. 명시적 규칙, 암묵적 규칙이 있고 일반적으로 가족 규칙은 명시적 규칙보다 암묵적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암묵적 규칙이 무조건 역기능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딸들 9시까지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 이거는 암묵적 규칙이 아니라 명시적 규칙이에요. 근데 가족이 그래요? 이 명시적인 규칙을 정하는 거는 이제 조직들이 그렇죠. 예, 군대,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이런 데서는 다 명시적 규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끼리 야, 꼭 9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암묵적으로 야, 우린 그냥 딸들은 9시까지 오는 거지. 일찍 집에 들어와야 돼. 이 정도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묵적 규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무조건 배제하고 없앨 수도 없고 또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돼요. 자, 중요한 문제고요. 자, 순환적 인과성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얘기인데, 자,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족과 함께 문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하고 같아요. 개입을 할 때 이제 목표 개입을 할 때 계획을 정하죠.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이제 문제 우선순위를 함께 설정해야 되고, 복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해서 가족의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권위를 갖되 그 권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족이 있는 곳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합류라고 하는 기법은 가족 개입에 있어서 초기 단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민우친의 구조주의 가족주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자,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 개입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화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고, 이때는 가족 단위 개입.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 발생과 유지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게 뭐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한테 자꾸 잔소리를 해대고 딸이 집 나가고. 그렇죠. 그때 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 한 명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에 대한 개입, 즉 그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라 그랬죠. 예, 순환적 인과성 얘기다. 자, 됐고요.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맞습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자, 가족 사정과 개입 과정은 상호적이며 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고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 생태학적 사정, 세대 간 사정, 가족 내부 간 사정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한 번 좀 꼭 좀 보십시오. 앞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잘 출제될 거예요. 자, 1인 가구. 자, 1인은 가족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가구. 그래서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봤더니 사실은 이 문제는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즉 모든 가족을 사정하는 데 활용되는 사정의 관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원가족의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스트레스, 레질리언스라는 게 있죠. 이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가족 항상성 여기 배워봤지만,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은 역경이나 위험을 당하더라도 그때 힘들어.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되게 아파. 그런 가족 성원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이런 것도 좀 있겠죠. 하지만 이 레질리언스가 강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원위치로. 다시 화목한 가족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죠. 자, 구조적 관점으로 미분화된 경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역사적 관점으로 자, 과거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처음 출제가 됐던 용어입니다.
가족 문제를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전으로 보는 것인데,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힘 또는 기능 가능성을 말한다. 뭐 아빠가 부도가 났어. 힘들겠죠.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레질리언스 관점 안에서 가족의 문제는 결함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도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이 참 행복하고 좋은 가족이죠. 자, 구조적 관점, 뭐 역사적 관점, 이거 또 나올까?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자, 이제 가족 치료 모델 중에서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머레이 보엔이 제시한 개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수될 수 있고 정신 내적 개념, 대인관계적 개념이다. 정신 내적 개념은 자신의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구분을 의미하고, 이게 처음 나와서 모두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대인관계적 개념은 타인과 친밀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더라. 우리 이게 바로 자분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기만 좀 봅시다. 가장 핵심적 개념, 괜히 원가족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자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분화되어 사고감정 균형, 자발성, 적응력 이런 게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남근기 때 남자애들은 자신의 아빠를 동일시하고 여자애들은 자신의 엄마를 동일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은 아빠 닮아서 결혼하고 여자애들은 엄마 닮아서 결혼하는 거야. 그걸 우린 보통 성격 차이라 그러죠. 성격이 다른 애들이 사니 그게 사라져요? 보인 입장에선 결혼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자, 한번 보면 되고, 보시되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15번은 여러분들 풀어봐 주시고, 자, 16번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예, 풀어봐 주시고요. 자, 미누친 얘기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화이팅이고요. 자, 힘내주시고, 우리 꼭 합격 목표를 넘어서서 멋진 사회복지사, 잘 갖춰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